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집 주치의의 손영옥입니다. 이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지난해 70세 이상 노인 10명 중에 7명이 출혈과 통증, 비싼 진료비 때문에 치과 치료를 꺼린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특히나 고령의 환자들의 경우는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 질환 때문에 더더군다나 치료를 더 꺼리게 된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최근 통증과 출혈이 거의 없는 최소 침습 임플란트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서 만성질환 환자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오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룡플란트 치과 강남점 정순기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당뇨, 고혈압 환자들 이런 질환을 가지신 분들의 경우는 치과 치료가 좀 더 어렵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는데 왜 그런 건가요? 일단 전신 질환이 있으신 환자분들이 고령자분이 많으시고요. 네. 그리고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전신 질환이 있으시면은 임플란트 시술을 받게 되신 다음에 합병증이 생기거나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효과도 떨어지고 합병증까지 또 이제 무섭게 위험이 된다고 한다면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가 그럼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예전에는 이제 그런 환자분들은 임플란트를 사실 많이 권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전신 질환을 가진 분들도 편하게 그 임플란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최소 침습법이 개발되었습니다. 어떤 치료 방법인지 화면으로 한번 보시죠. 치주염 때문에 아랫니, 윗니 14개가 빠진 70대 남성분입니다. 네. 이 때문에 10년 넘게 틀니를 끼고 계셨는데요. 음식 먹을 때 좀 지장도 많고 또 고기 같은 거 먹을 때는 좀 이빨이 좀 조심스럽게 먹어야 되고 여러 불편도 많고 또 저녁에 잘 때는 또 치아를 또 빼놓고 또 자기 때문에 틀니를 빼놓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불편이 많죠. 진작부터 임플란트를 하고 싶었지만 지병인 고혈압 때문에 망설이셨다고 합니다. 혈압약을 좀 먹고 오래간 먹고 이래가지고 수술하면 피가 나가 싶어서 좀 걱정이 돼서 좀 여러 가지 걱정이 돼서 좀 늦췄습니다. 최근 최소 침습 임플란트가 도입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임플란트 수술 방법은 수술 부위에 커다란 상처가 생기게 되는데요. 반면에 최소 침습 임플란트는 수술기구로 4mm 정도의 작은 구멍을 뚫어서 인공치를 심는 방법입니다. 수술 시 최소한의 잇몸만 절개하기 때문에 통증과 출혈이 적습니다. 네, 이 설명과 화면을 보니까 이제 기존의 임플란트보다도 더 좀 간단하고 편리하게 시술을 하는 방법인 것 같고 일단 또 중요한 게 출혈이 훨씬 더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이나 고혈압 이런 병 때문에 질환으로 망설였던 분들에게는 상당히 또 희망이 되는 시술 방법이 아닐까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이 방법은 수술이 끝난 후에 출혈도 적고 붓기도 굉장히 적습니다. 네. 수술이 끝나고 나신 다음에 바로 활동하실 수도 있고요. 전신 질환이 있어서 오랫동안 수술 받으시기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짧은 시간 안에 수술이 끝날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받으실 수가 있죠. 자, 자세한 수술 방법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임상 사진을 준비하셨다고요. 함께 보겠습니다. 앞니, 아랫니가 14개 빠진 70대 남성분입니다. 평소 혈압이 높아서 고혈압약을 장기 복용하고 계셨는데요. 우선 치아 부위에 수설기구로 4mm 정도의 작은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인공치근을 심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최소한의 잇몸만을 절개하기 때문에 통증과 출혈이 매우 적습니다. 최소 침습법은 고령자나 고혈압, 당뇨와 같은 전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시술법입니다. 자, 최소 침습 임플란트 화면으로 지금 시술 과정까지 보셨는데 모든 분들의 경우에 다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는 시술 방법인지 아니면 어떤 분들은 시술이 불가능한지 이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모든 분들이 다 받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는 시술이 제한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뼈가 매우 좋으셔야 되고 인공뼈를 이식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상태에 따라서 시술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최소 침습법으로 이제 치료를 받으신 또 환자분을 화면을 통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오래전부터 혈전 때문에 매일 항혈전제를 사용하고 계신 70대 남성분입니다. 염증이 생긴 치아 3개를 뽑고 최소 침습법을 이용한 시술을 받으셨습니다. 시술할 때는 좀 걱정을 했는데 혈전에 관한 그 의사님께서 사흘 정도만 먹지 말고 하면 괜찮으니까 시술해도 괜찮으니까 해보라고 그래서 그렇게 믿고 여기 와서 했더니 별 걱정이 없었습니다. 음식을 먹는데 상당히 경쾌하고 기분이 좋아요.
또 화면으로 함께 보셨는데, 자, 임플란트를 좀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 뭐 어떤 관리가 필요할지 사후 관리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사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하루에 3번, 3분씩 항상 양치를 해주셔야 되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치간 칫솔이나 치실도 같이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소 6개월마다 한 번씩은 병원에 내원하셔가지고 검진 받으시고 스케일링도 받으시고 그러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뭐 건강검진만 뭐 1년마다 받는 게 아니라 치과 검진도 어느 정도 기간마다 한 번씩 좀 체크를 해주는 게 전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좋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자, 최소 침습 임플란트 시술 사례자, 또 다른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최소 침습법으로 임플란트 수술을 받으신 70대 여자 환자분입니다. 오랫동안 틀니를 써오셔서 잇몸뼈가 많이 낮아지셔서 안모도 많이 안 좋아지셨고 너무 할머니처럼 보이시는 분이시죠. 근데 이분이 임플란트 수술을 받으시고 위 8개, 아래 8개, 16개를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 후에 안모도 많이 바뀌시고 식사도 많이 잘 할 수 있게 되시고 그러셔서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훨씬 더 덜머지신 것 같고 뭐 건강해지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앞사진 같은 게 조금 몸이 안 좋아 보이시기도 했는데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식사가 잘 되시고 그리고 이제 외모가 굉장히 달라지시다 네. 보니까 생활에 많은 자신감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이 최소 침습 임플란트 아직 모르시는 분,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고려를 하고 계시거나 잘 몰라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런 분들에게 조금 조언 한 말씀 해주시죠. 근데 예전에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분들이나 또는 전신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치과를 가시면은 임플란트를 하고 싶으셔도 치과에서 많이 권해주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최소 침습법 같은 임플란트 시술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그런 환자분들도 원하시면은 언제든지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치과에 내원하셔서 상담해 보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노년기의 치과 관리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와 함께 또 최소 침습 임플란트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들 다양한 사례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에 룡플란트 강남점 정승기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